이제 용도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의 위치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 차례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등등등 나오는데, 자, 이 용도 지역과 지구와 구역이 용어가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헷갈리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순서를 외워두세요. 이렇게 구 이렇게만 해놔도 지역,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이렇게 추론하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좀 미심쩍으면 지지구, 역구역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외워두면은 될 겁니다.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등장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고요. 이 지역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용도지역 상호간에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구역이나 지구나 구역은 중첩할 수 있지만 지역은 중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의 세분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막상 여기서 시험 문제도 나오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공법 전반에 대해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서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암기하고 잘 이해하고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첫 글자를 떼서 많이 외웁니다. 용도지역은 크게는 도관농자로 구성되어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지역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또 주상공록으로 나눕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이 관리지역은 관보생계, 관보로 생계를 꾸린다. 관보생계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눈다. 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주상공록의 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과 2종 전용과 제1종 일반과 2종 일반, 3종 일반,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 일, 준으로 나뉜다 라고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또 중, 일, 유, 근 해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나누고요. 공업지역은 전, 일, 준 해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녹보생자 해서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아까 관리지역은 관보로 생계를 늘렸죠. 그래서 이거는 같지만 보하고 생자는 첫 글자가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자가 다르죠. 계획관리. 녹지니까 당연히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계획관리는 관보로 생계를 꾸리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무조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주거지역은 전일준이 있는데 1종은 1종 전용, 2종 전용이 있고 또 일반은 제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이 있구나.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이거는 이제 뭐 수십 차례 반복을 해서라도 완전하게 익히고 계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 그 세분된 내용, 21개로 세분되어 있는 이 내용들의 간략한 특징들에 대해서도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고 1종 일반은 저층, 4층 이하,
2종 일반은 중층, 3종 일반은 중고층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중, 중고층.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은 주거 및 일부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상업지역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요.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 도심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고,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 유통상업은 말 그대로 유통 기능의 증진,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의 서비스의 공급.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일준인데 전용공업,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 전용공업이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요.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다. 중공업지역이 이제 그 경공업 플러스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되어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거지역에서도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주거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공업지역에서도 중공업지역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가가 비쌉니다. 녹지지역의 보존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해 놓는 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 지역인데, 이 녹지 지역의 각각의 어떤 그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파악하기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뭐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암기해두셔도 돼요. 자, 녹지 지역, 녹에 대해서, 녹슨 거, 보도하는 거, 뭐 생유인데요. 감사한데 이게 자제해야지. 예? 너무 보도를 안 바라면, 아니 사실 뭐 집이든 어디든 녹 안 쓴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녹이 쓸었죠. 그러면 뭐 개판되죠. 개편된다. 계획관리 지역에 보면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계획관리가. 관리지역에서도 계획관리 지역이 뭐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가나 건축물의 가격이 높겠죠. 그렇게라도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은 각종 이런 그 암기 코드가 많이 있어요. 기존에 익숙했던 암기 코드도 가끔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제가 만든 암기 코드인데,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암기 코드가 이렇게 너무 많다, 이게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좋은 암기 코드를 장착하면 쉽게 암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40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보통 중개사법과 공법이 합쳐져서 100분이 주어지죠. 40분에 다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야 되거든요. 뭐 또 이제 생각할 부분들이 있고, 또 답을 옮겨 적어야 되는, 마킹을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쉬운 문제는 1분 내에, 좀 어려운 문제는 약간 오버해서 1분 뭐 30초 정도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뭐 깊이 기억을 막 해짓고 들어가서 떠올려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문제들을 풀어내시려면 이러한 암기 코드가 유용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공법의 내용 중에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이해와 암기의 연계성이, 관련성이 없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단순 암기사항인데 중요한 거, 잘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암기 코드, 좋은 암기 코드 갖다 대입을 하면은 아주 손쉽게 암기를 해버릴 수가 있죠. 그 암기 코드는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가장 좋은 암기 코드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합하게 어떤 스토리를 부여해서 암기 코드를 딱 좋은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잊어먹지 않는 거죠. 기억이라는 게 어떤 뇌에 임팩트를 주는
작용을 통해서 기억이 이제 장기 기억화 되는데 임팩트가 강할수록 암기가 잘 되죠. 그런데 그 임팩트라는 건 나와 관련이 있을 때, 연관이 있을 때 임팩트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암기 코드가 가장 강력한 거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암기 코드를 활용해 주시고, 활용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또 필요한 것은 내가 만들고 추가하고 해서 암기 코드를 최종적으로는 내 것으로 완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그렇게만 암기 코드 잘 적용해 놓으면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렇고 일단은 기출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일반 지역으로 지정한다. 여기서 빼놓은 게 있죠. 여기서 암기 코드 정해서 전양 1편 단심, 전양 1편 단심, 뭐 전양만 1편 단심인 게 아니라 이양도 1편 단심일 수 있지만, 박양도 1편 단심일 수 있지만, 여기서 전양 1편 단심. 자, 그렇게 암기 코드를 이제 전용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이다, 일반 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양호한은 전양이죠, 전양. 전용 주거 단지일 때 양호한 주거 환경인 거고요. 일반 주거 단지는 뭐죠? 편리한 주거 환경. 틀린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또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는 중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은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두 개의 구분도 여기까지는 했죠. 개편, 도시지역으로 편입 예상되는 지역이다라고 말했고,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연환경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에 곤란한 지역을 보존관리지역으로 하는 거고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농림지역은 농림업을 증식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문화재, 상수원, 생태계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유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뭐 여기까지는 외워두지 않으셔도 되는데, 또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자수의 문상 가서 생수 먹으면 안 되죠. 가서 한잔 해야 되죠. 자수에 문상 가서 생수만 먹고 왔네요. 문상 가서 생수만 먹고 오면 안 되죠.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잔 하고 와야 되나? 그건 뭐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을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없다, X.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의 특례. 용도지역의 지정. 원칙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용도지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원칙은요.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보통 이제 특례 조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가 있고요. 그냥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를 의지해버리는 그런 특례가 있다는 사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특례의 의미를 보시죠. 정상적으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를 거치려면 몇 년이,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두는 예외 규정이에요. 그래서 지정특례와 결정고시 의제특례가 있습니다. 지정특례와 결정고시 의제특례가 있습니다. 자,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특례를 보면은,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바다에 존재하는 거죠. 이 바다에 있는 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지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육지가 있고 여기 바다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매립하려고 해요. 이 매립한 곳이 기존에 이 육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라고 하면요. 이 매립하는 이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같아요. 이것도 역시 농림지역으로 쓰려고 이제 매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절차 결정 없이 그 매립 준공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그 시점이 이 매립의 준공인가일이라는 거죠. 이 매립의 준공인가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하고 이제 비슷하긴 한데, 여기를 이제 매립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다 공장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농림지역에 산업단지 공장을 지을 수 없으니 이게 이제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어떤 그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경우 및 매립구역이 이게 둘 이상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농림지역이고 이 밑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위의 경우를 보더라도 뭘로 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힘든 거죠. 여기 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로 지정한다 이런 거 아니죠. 농림지역이 좀 크다고 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용도에 맞는 예를 들어서 뭐 전용 공업지역으로 그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변의 매립 준공검사를 하면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 이렇게 6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특례를 보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관리지역 안에서의 결정고시 의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위의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주 나오고 이 부분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것은 다음에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건데요. 어항 택산 전, 이제 전이 전원사업 개발구역이 나오는데요. 어항 택산 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항구역과 항만구역은 조건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에요. 어항구역과 어항이 있는 곳 그리고 항만 이런 것은 도시지역이 연접되어 있을 때 그러한 공유수면일 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모든 산업단지가 아니라 농공단지는 제외된다는 거죠. 농공단지를 도시지역으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도시지역으로 이제 결정고시 의제한다는 것이고요. 기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맞죠?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지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이거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모든 산업단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모든 산업단지가 돼버리니까 이 중에서 농공단지는 제외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깜빡 속기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자, 그런데 여기도 단서가 붙는 게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 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런 수력발전소와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 개발 사업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가 되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어항택산전 암기해두시고요. 관리지역 안에서의 결정고시 의제를 보면은 이 관리지역 안에서입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요.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존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옆에 날개 보시면 관리지역 안에서 농림지역, 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관리지역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산지가 소규모일 때는 농림지역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산지가 클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위에 이제 어항택산전이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교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형도면의 통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어항구역, 항만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 위에 같이 지정한 경우에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해서 유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두고요. 당연한 거겠죠? 네. 용도지역의 환원, 도시지역으로 간주하는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그 구역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영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도시적으로 이렇게 간주했던 이런 구역들이 그게 뭐 어떤 용도가 목적이 끝나서 해제가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고요. 이해하는데, 그러나 어떤 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지구 지정 이전 용도지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하고 시험에 더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개발을 했고 그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다면 그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이전 용도지구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해제되는 경우와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역시 여기도 이제 기득권 보호가 되는데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환원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보호는 계속 내용이 이제 계속 중복되는 내용인데 모든 사업에 이미 착수한 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그 기득권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 보면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 이제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얼핏 보면은 다 맞아요.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는데 이제 단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관리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고시된 곳은 관리지역 아니라는 그러한 단서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두시고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아니라고 그랬죠.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됐으면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